네, 반갑습니다. 과탐의 세계 시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타스과학 원장 김기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타스에서 화학을 하고 있는 윤동균입니다. 오! 오늘 목소리가 완전히 갔어요. 네. 감기 걸렸다는. 열광도 하고 계시고. 살도 빠지신 것 같아요. 네. 그럴 리가요. 뭐 이렇게 나 몇 번 학원 찾아갔어요. 네. 갈 때마다 수업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요즘 왜 그래? 요즘 수업을 시켜. 뭐 좀 수업을 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막 그러니까요. 수업에 열의가 다시 막 열정이 생겼어요? 옛날 이투스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문제 푸시는데 희열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런 것 같아. 감각이 좀 떨어져서 다시 막 그 수업으로 진행하면서 감각을 찾으시려고. 아니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감각은 그냥 바로 돌아오기는 하는데 수업하면 이제 네. 많이 했던 게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체력이 딸리네요. 아니 체력이 딸리는 수업을 그렇게 많이 해. 아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서울 분당 펜타스, 네. 서현 분당 서현 펜타스. 네. 참 요즘에 과학 전문 학원은 찾아보기 힘든데, 그죠? 근데 이제 그 분당 서현 펜타스는 과학만 하는 거. 정말 이 학원은 진짜 다른 거 안 해. 그죠. 과학만 하죠. 과학밖에 없죠. 다른 거 할 틈이 나는 강의실이 없잖아. 강의실이 다른 거 할 틈 예. 강의실이 없잖아. 자 오늘은 3월 그 서울시 교육청 맞죠?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고3 학생들 탐구 영역입니다. 물리, 화학. 일단 오늘은 이제 물리하고 화학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1부 물리 가고 2부 화학으로 가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물리가 뭐 작년 3월에도 그렇고 올 3월에도 그렇고 원래 물리가 전통적으로 3월에는 이렇게 어렵게 내는 건가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건가요? 왜 이렇게 등급컷이 왜 이 모양이죠? 예, 전반적으로 볼 때 교육청에서 보는 시험이랑 네. 그러니까 모의고사죠. 교육청 모의고사랑 수능은 제가 보기엔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방향도 많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청 모의고사하고 네, 완전 달라요. 그래요? 실제로 보면 작년에도 이제 3월 모의고사 때 아이들을 물리를 갖다가 일찍 포기하게 만드는 시험이었거든요. 이게. 뭐 1등급 컷 해봐야 30점대 후반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3월 모의고사 좀 네, 이렇게 애지간히 좀 던져라 하지. 뭐 이런 의미인데. 생명과학은 참 전략을 잘 짠 것 같아. 실제로 근데 수능에서는 물리가 제일 쉬웠잖아요. 생명과학은 생명이 제일 요번 모의고사 생명이 제일 쉬워 보이는데 48점? 그죠? 쉽죠. 응. 매년 그래요. 생명과학은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전략이 괜찮은 것 같아. 애들한테 좀 수능에서. 희망을 줘야지. 물리는 뭐 3월부터 아예 선 걷겠다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 그냥 3월에 딱 보고 빨리 이거 아닌 개배하고 빨리 지구과학으로 바꿔? 실제 위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각성하셔야 돼요. 3월에는 좀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를 좀 정확하게 좀 알고 어느 부분에 취약한지만 그렇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주면 되는데 그렇죠. 너무 과도하게 네. 수능 유형하고 막 비슷하게 문제를 뽑아내다 보니까 초장부터 애들 그냥 물리를 확 그냥.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특히나 이제 이번에는 제가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다른 파트는 그냥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네. 역학 파트의 그 네. 배치 면에서도 조금 문제가 좀 배치? 있었고, 예. 문제 배치. 문제 배열 자체도 배열. 문제가 있었고 상당히 어렵게 체감 난이도가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게 나왔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찬찬히 앉아서 풀어본 친구들은 다 풀고 나서 이거 왜 틀렸지 싶은 것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그거 낚시 아니야? 낚시성 문제도 조금 있기도 하고 실제로 보면 조금 좀 그런 함정들도 상당히 많이 파놓고 그러니까 함정이 많은 문제가 좋은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평가원 문제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교육청 문제나 이런 교육청 문제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물리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좀 브리핑 좀 부탁드립니다. 뭐 예년처럼 뭐 비슷하게 전체 이제 20문항 중에서 네. 역학이 대략 한 9개 네. 정도 나오고 전기 5개, 파동 6개. 파동 6개. 뭐 그게 일반적인 세팅법이거든요. 이제 20문제 중에서 역학이 9문제 나왔으니까 상당히 많이 나온 거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9문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2점짜리하고 3점짜리 그 개수의 비가 문제인데 네. 보통은 2점짜리가 5개 나오고 3점짜리가 4개 나와야지 정상인데 이번에 3점짜리가 하나 더 나왔거든요. 3점짜리가 5개 나오고 2점짜리는 4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게. 그러니까 2점짜리는 택도 없이 쉽고 네. 3점짜리는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식으로 해서 네.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고 계산 과정이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역학에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 전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부담이 좀 적었던 게 늘상 보던 형태의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3점짜리 형태도 뭐 그럭저럭 뭐 어렵지 않았고 전기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3점짜리가 원래는 2개 나오고 2점짜리가 3개가 나와줘야 정상인데 네. 3점짜리가 이번에도 또 전기에서 3개가 나왔는데 이 3점짜리 같지 않은 3점짜리죠. 2점 같은. 2점. 그러니까 형태는 난이도는 2점인데 네, 100점만 그렇게 주고. 100점을 3점을 주고. 이제 문제는 파동인데 파동이 원래는 작년 수능에서 마찬가지였지만 역학 다음으로 파동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파동에 원래 3점짜리 형태를 갖다가 더 많이 내는 경향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번 모의고사에는 2점짜리가 4개, 3점짜리는 2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2점과 3점짜리 배치를 갖다가 약간 좀 뒤흔들어 놨고 문제 문항을 잘 보면 뒤쪽에 가가지고 15번, 16번 해가지고 뒤쪽 후반부에다가 역학 문제 3점짜리를 쭉 배치를 해버려가지고 학생들이 거기서 엄청나게 당황을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겠다. 네, 그러니까 문제를 보통은 뒤쪽에 한두 문제 정도 이제 19번, 20번 네. 정도만 뭐 역학에 대한 네, 문제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보통 문제들을 접근을 하는데 네. 15번부터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오거든요. 15번 조금 어려웠다 그러고서 이제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이해를 요구하는 건데 대부분 딱 보면 되게 문제가 쉬워 보여요. 근데 막상 풀면은 되게 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그건 뭐 간단하게 해결을 하면 넘어가는데 문제 16번. 20번 같은 16번이 나온 거죠. 킬러 같은 문제가 16번 꽂혀 있으니까.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발목 아이들 잡았겠네. 생각에서는 거기서 전부 다 발목이 잡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의외로 20번 문제는 뭐 워낙 뭐 전통적으로 어렸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니까 문제 자체는 뭐 다른 역학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어차피 높은 거는 알고 있거든요. 원래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리원을 배울 때요. 네. 아이들 내신이 보통 역학 파트가 1학기에 다 끝나는. 1학기에 이제 역학을 반반 나눠서 역학이 이제 반이니까 반으로 보통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는 데까지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2학기에. 전기 앞에 부분 살짝 넣어가지고 기말고사를 봐요. 거기까지. 1학기. 1학기에. 예. 그러니까 역학이 맨 앞에 운동, 그다음에 힘의 법칙 나오고 그리고 운동량, 충격량, 그다음에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 있는 데까지를 갖다가 딱 전반부에 보고 기말고사 때 뭐 연력학서부터 시작해서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뒤쪽에도 보는 게 이제 정상이거든요. 그다음에 전기 앞에 부분 살짝 들어가고 그러면서 역학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전기하고 파동만 전기 2학기 때 파동. 가는 거죠. 그러니까 2학기가 전기 파동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신에 이제 물리원 화학도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물리원 같은 경우 1학기에 역학 파트를 거의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2학기에 전기하고 파동을 한다 보니까 전기 파동에 이제 2학기 내신에 12월까지 집중하다 보면 아이들이 방학 때 이 물리원을 수능 보기 위해서 예비 고3 학생들이 이걸 했다는데 대부분 안 했을 거예요. 해야죠. 안 했을 아니야. 안 하는 애들이 많아요. 안 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또 역학 파트가 1학기니까 다 까먹겠죠. 3월에 다시 끄집어내려니까. 그럼요. 이거는 그러니까 까먹는다기보다도 감이 안 잡히죠. 감이 안 처음에 잡히는 거죠. 문제 접근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했었는데? 깜깜할 걸요 아마. 그 생각이 먼저 들죠. 그렇죠. 공부 안 한 친구들은 아마 3월달 와가지고 처음 이제 모의고사 보고 나서 산모 보면서 이제 역학 어려웠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시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역학 때문에 좌절해요. 겨울방학 때 역학을 안 끝내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보통 예비고3이라면 겨울방학 때 수학하고 과학 원과목 다시 해야 되는데 근데 아이들이 수학이라든지 주요 과목을 겨울방학에 하고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탐구는 인강으로 한다라고 계획을 딱 세워놨지만 인강을 끊어놓기만 하지 보질 않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든든하기만 하죠. 왠지 보험을 들어놓은 그렇죠. 언제든지 내가 프리패스가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완강률을 저가 보면 거의 5%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정말로 잘하는 친구들. 진짜 학원에 안 나와도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습. 요거 상무에서 물리에서 이건 너무 진짜 까다롭다. 아이들이 이건 진짜 이건 뭐 좀 이거 좀 특이한 문제라든지 까칠한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1번서부터 2번, 3번까지가 전부 다 파동 문제였는데 네. 정말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들이에요. 그냥 뭐 이중성 찾는 거, 그 다음에 뭐 위조 지폐 감별할 때 뭐 써야 되니 뭐 이런 거 자외선 쓰면 되죠. 그게 문제예요. 그다음에 뭐 간섭 문제 뭐 이런 거 뭐 간단한 거고. 그다음에 4번, 5번이 전기 파트 문제였는데 이것도 늘상 보는 형태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하고 도체 뭐 찾는 거랑 자성체 찾는 문제는 어렵지 않아서 앞에는 무조건 쉬워요. 쉽게 갔네요. 6번까지도 쉬워요. 6번은 이제 덧셈 뺄셈 문제니까. 이게 핵 반응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 위에 숫자 더해보고 밑에 숫자 더해보고 맞는 거 찾는 거니까 이건 해결할 수 있을 거고. 역학 문제 이제 처음 나온 게 이제 3점짜리 형태가 7번에 처음 나오는데 7번에부터 나오네. 네. 근데 요거는 이제 VT 그래프 이해하는 것만 하면 뭐 쉽게 뭐 충격량이나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였고. 네. 8번 문제는 중학교 때부터 사실은 이 위상 변화에 대해서 많이 하거든요. 파동 문제. 이게 요 부분인데 이것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이거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3점짜리 형태인데 파동에. 9번 문제는 뭐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어차피. 10번이 뭐 약간 좀 새로운 형태로 나오긴 했는데 이제 뉴턴 작용 반작용 법칙인데 이것도 문제 풀었던 친구들은 전부 다 풀 수 있을 거고 11번의 연력학 법칙 문제가 원래는 상당히 까다롭게 나와야 정상인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어려웠어요. 되게 쉬웠고 연력학이 되게 애들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려워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역학 그 가정 나오는 문제인데 진짜 보면 금방 답이 나올 정도. 배점도 2점이니까. 그다음에 1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기 유도 파트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전형적인 형태의 문제여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우리는 친구들은 엄청나게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틀린 친구는 제가 별로 뭐 물리를 선택한 친구라면 없어야 맞는 거고. 13번 역학 그 상대성 이론에 대한 문제고 뭐 이것도 무난했을 것 같고 14번이 생각보다 이게 함정 문제인데 파동 문제여서 이제 전반사 되는 부분인데 굴절류라고 항상 이렇게 반대되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해서 틀리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나오는 것 같은데 반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굴절은 나오는데 이제 전반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스네레 법칙이라고 해서 법칙을 알아야 되고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실수를 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있어 보여. 헷갈려. 이제부터가 이제 15번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15번이 이제 역학 문제인데 배점은 이제 3점짜리 형태의 문제인데 단순해요. 되게 내용은 단순한데 그림을 갖다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면 별게 아닌데 우리 친구들이 이걸 단순히 그냥 운동 파트의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답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요. 이건 운동량 보존 문제인데 이제 그거를 갖다 연결하기가 우리 친구들이 상당히 조금 좀 뭐 쓸데없이 이렇게 문제 풀다 보면 괜히 시간 잡아먹는 문제 있죠. 이게 그 문제예요. 15번 문제가. 요거까지 끝나고 나면 16번? 이제 마의 16번 문제가 들어와. 제가 보기에 역학 문제 중에서 얘가 제일 난이도가 높아 보여요. 그냥. 어차피 20번 문제보다도 계산 많이 하나요? 이 그림이 이래요. 이거는 형태 자체는 많이 보던 그림인데 이제 가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시간을 갖다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정석으로 문제를 풀면 시간을 오래 잡아먹게 하는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3점짜리 형태이긴 한데 정석으로 문제를 운동방 정식까지 써가지고 풀면 시간이 여기서 아마 끝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뒷거 보지도 못할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로 이거는 조금 좀 우리 친구들이 조금 고전을 했을 거다. 사실은 여기가 뭐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겠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5번, 16번, 20번 요 역학 세 문제가 이번 시험의 완전 승부처. 그 중에서도 16번. 이 문제가 조금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했었던 문제고 17번은 뭐 역학의 운동 문제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풀 수 있고 18번도 전기력 문제인데 뭐 쉬웠던 문제고
생각보다 19번 문제가 원래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3점짜리로 나온 전작이 그 유도 파트에 대한 문제인데 생각보다도 쉬웠어요. 문제는 3점인데 실제로 자기장 파트 그 문제 중에서는 너무너무 좀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마지막 제일 난이도가 높았던 거는 역시 이제 20분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네. 마지막 이 문제는 이제 역학적인 에너지 보존이죠, 뭐. 근데 이거는 이제 운동방 정식을 세운다고 해도 이제 전통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이 한 3, 4분 이상 걸리는. 결국 물리원은 16번에서 저거 잡고 있으면 네, 그게 그 얼굴에 승부처. 뒤로는 손을 못 댈 수 있는 상황이 네, 맞아요. 에 따라서 못 푼 문제들이 꽤 많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게 이번 그렇죠. 3월 교육청 과탑 물리원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민하지 말아라. 이렇게 안 나온다 수능. 근데 그거 건너뛰고 애들 또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딱 안 돼, 이거 아닌 게 배우고 또 그다음 건너뛰어서 건너뛴 친구들은 아마 등급이 오히려 잘 나왔을 네, 거예요. 네. 네. 아이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냥 자기가 아는 문제 빨리빨리 돼서 답 나오는 것들은.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성향에 따라 앞에 거 안 나오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제일 걱정인 친구들이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면 다음으로 못 넘어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많지는 않죠. 친구들이 아니요, 의외로 꽤 있어요. 그래요? 그런 친구들이 보면 이제 질문을 했는데 자기가 이게 질문 받은 저 답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면 그거 그냥 잠깐 내비두고 자기가 이해될 때까지 좀 놔두고 다른 문제를 풀어 나가다 보면 머리 한 구석으로는 걔를 계속 보거든요, 사람이. 그러면서 나중에 맞아 이거 이렇게 풀면 되지 하고 이렇게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푸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얽매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뒤로 진도가 안 나가요. 결국엔 그 친구는 물리 던지죠. 그러니까 그거는 참 그러겠다. 다음으로 빨리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훨씬 더 계속 그 16분이 계속 그 아른아른 거리는 거야. 그러면 또 이제 신경 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음 그 문제를 연습도 풀다가도 연습인 거예요. 그럼 막 오버랩 되는 상황도 있을 거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 있겠네. 결국 배열에 따라서 저 16번이 저기 위치에 있으면 안 되는 문제가 그죠. 차라리 19번이나 이쪽에 있었으면 끝으로 우리 친구들이 가버렸으면 지금 19번하고 16번하고 문제를 위치를 바꿨으면 제가 보기에는 물리의 난이도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낮아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의 배치가 네. 우리 친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역학 부분을 따라락 세 문제를 갖다 도로 붙여놔 버리니까 와 뒤에 문제에서 5문제 중에서 뭐 3문제가 역학이야? 미쳤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물리원을 겨울방학에 다시 한번 보고 다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그냥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이 배열에 따른 문제 배치 순서가 지금 16번 같은 저런 경우 중간에 저게 탁 꽂혀버리면 그죠. 뒤로 가야 될수록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여기서 시간 다 잡아먹었을 가능성이 됩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시간 잡아먹을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안 보이거든요. 시간이 그래요. 부족한 부분은 하나도 없는데 이 과탐이 문제의 난이도보다 20문항을 30분 안에 해결해야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항상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고 맞아요. 이렇게 집중력 떨어지는 4교시. 그렇죠. 4교시고 그 다음에 시험지도 한 장만 올라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죠? 이게 여기 4교시에 그 부정행위가 많이 적발되는 애들이 진짜 남의 푼 걸 보고 부정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시험지가 2장이 동시에 올라왔으면 이것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는 4교시고 집중력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문제 배치까지도 저렇게 해내면은 그렇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덩달아 역시 물리원 같은 경우는 3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역시 또 이렇게 제일 난이도가 높은 1등급 컷 원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40점이니까 뭐 거의 아이들은 뒤쪽으로 못 풀었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손을 못 댄 문제다. 네네네네. 야 그러면 또 이 수능에서는 또 이렇게 또 배열 배치도 정말 다 신경 써서 그럼 그거 정말로 중요해요. 지구과학 그래서 애들이 어려워하는 거잖아요. 지구과학이 다른 문제에 다르게 물화생은 앞쪽에 쉬운 문제 나오고 뒤쪽에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고 마음속으로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그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구과학은 뭐 뜬금없이 3번 어렵고 9번 어렵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특히나 재학생들 같은 거 문제 경험이 많지 않은 친구들은 진짜 지구과학은 다 당황해서 틀려요. 전부 다. 야, 지금까지 또 그 3월 교육청 모의고사 탐구 영역 물리원에 대해서 한번 또 우리 김기환 원장님께서 쫙 한번 설명해 주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20문제를 30분 안에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일단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좀 빠르게 불어보고 그냥 네네네. 바로 넘겨라. 예비고 고3 지금 시작이 됐는데 이과생들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좀 매일 꼼꼼하게 좀 이렇게 인강이라도 제발 인강 이제는 더 안 바래. 야 인강이라도 좀 봐라. 꾸준하게. 꾸준하게. 근데 이제 뭐 1등급 제발 인강이라도 좀 보면서 매일 좀 이렇게 꾸준하게 좀 하루에 30분만이요. 30분만. 야 이제 우리 많이 우리 그 정도로 안 약해졌어. 하니까 옛날엔 이 중요한 교과를 그러면 안 돼 막 이랬는데 이제 많이 약해졌어. 이제 30분에 좀 봐주라. 하루에 30분만이다. 30분만이라도 봐주라. 이런 생각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물리원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자, 2부에서 다음 시간에는 또 바로 또 화학원 출제 경향에 대해서 또 한번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